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화가 성영록의 그림 산책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진짜 되게 좋아요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더 신기하고 되게 감사하면서 또 한 주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또 요즘 녹색 잎사귀들이 되게 예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덥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좀 일교차가 크고,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아는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안양천변, 제가 사는 집 아파트 근거리에 안양천이 있어서 가끔 산책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안양천을 걷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죠. 커피 한 잔 들고 안양천 투벅투벅 걸고 있었는데 불현듯 이렇게 딱 스치는 향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자리에 멈춰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급 흥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매화 향기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봄에는 제가 또 후리지아 꽃, 노란색 후리지아 꽃 향기를 되게 좋아해서 봄에 만약에 꽃향기를 선물해야 되고 꽃다발을 선물해야 된다면 저는 꼭 후리지아를 어떻게든 구해서 선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잘 못 봤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안양천을 걸어가다가 불현듯 딱 스쳤던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아카시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정말 이렇게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들을 찾아보니까 딱 아카시아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라도 희미하게 흰색 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위험하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조심히 해서 내려가는 풀숲을 내려가서 그 아카시아 향을 맡았는데 정말 이렇게 막 몽롱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막 이렇게 설레이고, 지금도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벅차오르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진짜 너무나도 기다렸고 또 기다리던 향기를 이렇게 불현듯하게 만나서 지난주는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낮에 보니까 그 지천에 이제 산에서 이제 아카시아 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창문을 열기도 했고 또 그 근처 가서 잠시 머물기도 했는데 첫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향기를 맡았는데 그 향기처럼 되게 진하고 제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역시나 이 향기는 첫 향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서 또 아카시아 향기를 따라다니면서 되게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아카시아 향을 몰랐던 분들은 지금 집 주변에 아마 곳곳에 이렇게 산을 보면 하얗게 이렇게 몽터기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게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이팝나무들도 피어 있어서 눈이 온 것 같은 나무들도 있는데 그 향기가 있는 아카시아를 한 번씩 곁에 가서 향기를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성영록의 그림 산책, 이번에 설명할 그림은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좀 큰 전시에 굵직한 전시에 내보냈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림 구매를 하시려고 물어보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크고 이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호텔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게 거의 최종까지 막 올라가고 갤러리에서 이제 아트
마케팅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서를 낸 그림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판매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너무 강렬한 색과, 그리고 또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얘도 잘 판매가 안 되나?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나이가 들고 훗날 때까지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예상을 깨면서 판매가 돼서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입니다. 작품 제목은 금매도입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 금매도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도 더 조심스러웠고, 더 신중하고, 또 그리고 좀 더 예민한 상태로 그림을 그렸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이 내폭이에요. 이렇게 전체 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화판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약간 병풍이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네 배의 공정이 더 필요한 거죠. 종이도 냉금질을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풀을 끓여가지고 한지를 3겹 4겹 붙여가지고 배접을 하는 작업도 4개를 해야 되고, 또 걔네들을 화판에 씌우는 작업도 4번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체 한 작품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빼뚤 들쑥날쑥 약간 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을 때 뭐 액자를 하거나 전시에 DP가 됐을 때도 엉성하거나 약간 완벽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작업할 때도 완벽하게 한쪽에 정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놓을 만큼 해서 얘네들이 딱 이렇게 일직선이 맞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운데 수평선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또 다시 먹과 물감을 해서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작업 또한 붓질이 나가는데, 왜냐면 한 프레임 지나고 하나 지나고 지나갈 때마다 이 붓의 농도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번짐과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민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작업을 했던 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작업 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고, 진짜 약간 이렇게 뭐 심호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심호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붓질 한 번에도 되게 예민하게 작업을 했었고, 또 그 밑에 밑색이 되면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악교 포스를 또 하는데, 또 악교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흐리거나 이러면 물감색이 또 그냥 흐트러져 버리거나 번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게 예민하고 진중하게 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옛 시대에 이렇게 금매도를 그리게 된 계기가, 옛 시대에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또 뭐 중국이나 이렇게 매화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다 먹으로 먹매도를 그립니다. 뭐 묵매도, 먹매도, 약간 그렇게 항상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매화를 이게 먹으로 항상 차분해야 되고, 뭐 지조를 지키면서 뭐 화려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둬두는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매화를 그리는 화가로서.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말하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화밭을 매년 다니다 보면 그렇게 고혹적인 향기와 화려한 꽃이 없을 만큼 되게 아름답고 되게 화려한 꽃이거든요, 매화가.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인하게 당당하게 추위를 이겨낼 만큼 당당한 자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꽃이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게 좋았던 매화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화가 성형록이 그리는 매화는 금매도다. 왜냐면 금분으로 그리되 가장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매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젓가락보다, 제 손가락보다 더 얇은 이거의 반밖에 안 되는 세필을 가지고선 저는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화의 그 금매도를 그리는 화판이 완성이 됐을 때 세워놓고 한 달 넘게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약간 어스름풋하게 보면서 시뮬레이션으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 금분을 아주 호분에 흐리게 해서
세필로 이제 뭐 먼저 큰 가지부터 스케치를 그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꽃잎을 하나하나 그립니다. 5잎짜리, 4잎짜리, 3잎짜리 하나 이제 몽오리가 꽃 몽오리가 있는 것들까지 해서 조화롭게 모든 걸 다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리고 또다시 근본을 다시 흐리게 해서 그 윗부분에 다시 덧칠하면서 다시 칠하고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화면 경영을 계속 보면서 이쪽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이쪽이 조금 더 많이 그렸으면 이쪽에 조금 가지가 더 길었으면 왜냐면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그림들은 동양화에서 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뭐 자로되고 그린 듯한 그런 게 아니라 회화적으로 은은하게 언밸런스 하면서도 길고 짧고 강약과 굵고 얇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는 것이 동양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되면서 이제 되게 신중하게 화면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필로 그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진짜 계속 올린다라는 말이 장난으로 아니면 그냥 뭐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올리고 또 칠하고 나서 또 올리고 또 칠하면서 또 말리면서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걸 수십 번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근분이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근분을 악유에 섞으면 이렇게 칠하고 나면 여자분들 여기 뭐 이렇게 눈 화장 하듯이 아주 진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흐린 듯하게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이러다 보니까 계속 칠하고 올리고 계속 칠하고 올리고 이래서 그걸 진짜 이렇게 근분색이 올라올 때까지 수십 번을 칠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칠해놓고 이제 세워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집어서도 보고 세워서도 보고 해가지고 좀 더 화면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구상을 다시 해서 조금 더 올리고 또 조금 더 올리면서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작은 세필로 이렇게 털 가닥이 몇 개 없을 만한 그런 세필로 이렇게 음분을 찍어서 이제 꽃술을 그립니다. 근분으로 모든 가지와 또 근본으로 전체 칠한 거와 근본으로 칠하지 않은 게 아웃라인만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거기 위에 이제 근본으로 꽃잎을 그리고 난 거기에 음분 아까 말했던 정말 몇 가닥 없는 붓으로 음분을 찍어서 이제 꽃술을 그립니다. 이게 매화를 보면 이렇게 흰색 꽃 5잎이 있고 그 가운데 꽃술들이 다다다다다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수정이 돼서 매실이 열리는 건데 그 꽃술이 또 약간 표현을 잘하고 싶어서 음분으로 해가지고 꽃술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또 하고 좀 더 흐리게 된 부분은 조금 더 음분을 다시 해서 더 올리고 올리고 또 올려서 하다 보면 근본 음분이 나옵니다. 근본 음분으로 매화 이제 가지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 위에 이제 근본으로 해가지고 꽃술 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또 가지마다 이제 저희가 동양화에서 말하는 태점을 찍는다고 말하거든요. 그 태점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찍어냅니다. 음분과 함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이 길고 또 길고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시간 싸움이에요. 말리고 또 말리고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은 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처음에 액자를 할까 아니면 병풍으로 만들까 되게 많은 고민을 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이제 큰 전시들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구로문화재단 같이 공간이 좀 큰 데는 이 그림들이 항상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를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거는 것도 되게 시간이 걸렸었고 또 걸어 놓으면 또 조명도 한 작품에 하나 대부분을 조명을 하는데 그것보단 더 많은 조명을 해야지만 더 근분이 더 빛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도 더 많은 손과 더 많은 시간이 갔던 그림입니다. 그림손 갤러리에서도 걸렸을 때도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 그리고 또 저랑 이렇게 같이 오래 시간을 했던 분들은 이 일화를 알 수도 있는데 그림손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제가 진짜 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손 갤러리 전시 기간도 길었는데 전시가 끝나자마자 저는 또 바로 소아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손 전시는 이제 그 개인전에 나갔던 모든 그림들은 6개월 정도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림들로 아트페어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작들
것들을 계속 그려서 이제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낮에는 전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시 소개도 하고 또 거기서 VIP 강의를 또 2번인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뭐 인터뷰도 잡아주셔가지고 또 계속 인터뷰도 하면서 저는 낮에는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집에 오면 녹초가 됐지만 또 바로 이틀 뒤에 아트페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시에 나갈 그림들을 또 그리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VIP 전시를 이제 저녁에 준비하고 이제 뭐 케이터링도 차려지고 저는 또 강의 이제 리허설 겸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도록을 10,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갤러리에서 이제 초대전이었기 때문에 갤러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도록도 하나에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도록이어서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죠. 그때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도록을 좀 그냥 받을 수 없냐라고 이제 이런 실령이가 앞에 입구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냥 드리라고 해서 이제 그냥 드려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은 갤러리 실장님, 뭐 대표님, 큐레이터 분들도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점심에만 1시간 정도만 잠깐 이제 제가 거기 일을 이제 데스크를 지켜주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날씨도 환절기고 4월 달이었고서 되게 춥기도 했고 해가지고 몸 상태가 진짜 약간 다운될 정도로 감기 몸살이 올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밑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난로를 펴놓고선 몸을 녹이면서 이제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매화차를 마시면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멍하고 있는데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었죠. 그러고 이제 그냥 멍하게 있었는데 또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어제 오셔서 그 도록을 받아가신 할머님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은 어제 왔었는데 오늘 또 오셨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공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림들을 보시고 오시면서 제 앞에 서서 어제 내가 여기서 도록을 받아갔다 그래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도 약간 풀어 해치우셨고 이제 그냥 평범한 이렇게 약간 좀 더러워진 이런 이렇게 가방, 배낭 같은 가방을 메고 오셔서 도록을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셔서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인사동에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도 많으셨고 이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도록이 있으니까 가방에 이제 무거운데 이렇게 들고 가실 수 있을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제 이 도록을 가져가서 전체를 다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번역된 부분은 못 읽어봤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읽어봤다. 그런데 이 도록을 제 친구가 있는데 너무 도록이 예뻐서 달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도록을 줬다. 그래서 자기도 혹시 한 권을 더 해서 예, 뭐 한 권 말고 몇 권을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할머님께서 이제 약간 지팡이도 짚고 계셔가지고 그럼 옆에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날도 추우니까 여기 지금 따뜻한 차가 매화차가 있는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젊은 친구랑 얘기나 좀 하다 갈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화가였던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젊은 애가 앉아 있으니까 갤러리스트나 이제 뭐 큐레이터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림이 되게 아름답다. 되게 아름다운데 슬퍼. 이 말을 듣게 돼서 저도 이제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겨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다 도록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잔잔하고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근데 되게 슬프고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매화가 한 가지 이렇게 있고 또 매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자기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화가인 걸 모르시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속인 것 같아서, 할머님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어린 사람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귀한 손 한 번만 잡아볼 수 있냐라고 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얇은 손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고생했고 이렇게 예쁜 그림 그리느라고 애썼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몇 살처럼 보이냐라고 해서 한 70대 아니면 60대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93세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93세 동안 봐와온 그림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여기 집이 인사동에서 조금 멀다. 또 이렇게 산동네고 이런 데인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는 93세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제 보고 갔는데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이렇게 지금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약간 벅차기도 하고 목이 약간 메이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울었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따뜻하고 이렇게 과분한 얘기를 들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울기도 했고 그 할머님께서도 이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도록을 챙겨드릴 만큼 챙겨드리고 이제 그러고서 가셨는데 그때 이제 되게 멍해지면서 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초심이 어떤 거였을까?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화가의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집에 오는 길에 그 안양천변에 앉아서도 되게 많은 생각도 들고 또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또 이렇게 과분한 과찬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은 생각이 바뀌고 화가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조금 많이 달라졌던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요즘 좀 안일해지고 조금 느슨해졌던 나에게 큰 깨우침과 이렇게 깨달음을 해줄 수 있는 큰 스승님을 보내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를 반성하면서 전시 한 번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좋아하는 팬분들과 저를 그림을 보러 오신 관람객분들께 정말 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매도를 보시면서 얘기를 또 해주셨던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는 금매도를 얘기하면서 문득 그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이니까 지금 그 할머님이 살아계시다면 103세 정도 되셨을 텐데 진짜 항상 그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라고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용기도 없었던 제가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던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먹먹함과 감동, 잔잔한 감동, 그리고 제가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할머님을 생각하며 금매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와닿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따뜻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